안녕하세요. 2026년 6월 9일 리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리플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상은 아마도 향후 3년 뒤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거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다시 한번 마인드 세팅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트는 제가 요거로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무슨 차트인지 요거로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2022년도에 이 차트를 제가 리플레이로 그 2022년도 12월 이후는 다 지워 놓은 겁니다. 자, 이 차트의 정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리플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주봉 차트로 본 거고 상당히 차트를 크게 본 겁니다. 크게 본 거예요. 그 당시 이 차트도요, 이렇게 이제 크게 쌍봉을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이 큰 추세선을 잠시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크게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 의문의 아래에서, 이렇게 상당 기간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리플 구간이 이 와이코프의 하단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여름 구간에 그 저점들을 찍은 이런 시기들을 하회 하방 이탈하고 이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던 모습이 지금 현재 리플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구름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유사하죠. 다만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봉우리를 찍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모습이었는데 얘는 근데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도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이죠. 자, 이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2022년도입니다. 자, 이게 어떤 차트인지를 보기 전에 이 모습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주 빠른 속도로 10배속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면요. 이 밑에 의문의 주봉상 밑에서 이렇게 빌빌거리다가요. 2023년도 5월에 이 5월인데요. 5월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죠. 이때 이런 정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갑니다. 그래서 의문을 돌파한 상태로 위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건지 이제 보러 가죠. 이제 돌파를 했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지점을 지지 테스트를 하다가 이 양운을 살짝 이탈하는가 싶더니 이 구간에서 이탈하는가 싶더니 지지를 하면서 가는 듯 이탈을 하는 듯 하다가 계속된 상승을 보이게 되는 차트를 그립니다. 자, 이 차트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멈출게요. 자, 이 당시 9만원 하던 이 차트, 이 당시 9만원, 8만원 하던 차트가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차트입니다. 현재 구간, 현재의 날짜 기준으로 222만 원을 찍고 있는 이 주식의 정체는 뭐냐면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식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까지는 리플레이를 이렇게 가려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가려놨었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문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의문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 의문이 생긴 상태에서 구름의 하단 지역에서 이렇게 상당 기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 모습이 현재 리플의 차트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이렇게 강력한 이제 하락, 이 당시도 이제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요. 고점 대비해서 이 하락까지 50% 정도 하락을 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도 어땠냐면 이게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이 리플레이는 좀 치우고요. 자, 고점 대비 상당히 지금 한 60%가량 떨어진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까지 해가지고 거의 70%가량 떨어졌네요. 주식시장보다는 역시 강력하게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지금 보이는 이 현재 구간의 모습이 리플과도 SK 하이닉스와도 이제 유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2022년도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으로 한 3년 반 정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이닉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사서 모으겠죠. 근데 이 당시에도 전조 증상이 이미 있었어요. 이제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가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이때 처음으로 챗GPT가 오픈 AI에서 챗GPT가 이때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등장하던 시기, 이 반도체가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들을 이 시기에 이제 던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아주 극소수가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이걸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과연 이제 얼마나 될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다만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때 5월이거든요. 23년도 5월인데요. 요때 어떤 발표가 났었느냐면, 요런 발표가 났었습니다. 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요. 요 시기에 뭐냐면, 챗GPT가 2022년도 11월 이후 나온 이후에 빅테크들 간의 AI 서버 구축 경쟁에 물밑에서는 본격적으로 돌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5월에 엔비디아가 그때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면서 50% 이상 어떤 그 경이로운 이제 또는 주가가 이제 상향으로 돌파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때 또 이제 하이닉스가 요 시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의문을 돌파하는 요 시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낙점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가 이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칩을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어떤 구원 투수를 원했던 거죠. 그때 이제 발표가 나면서 하이닉스도 이때 오르기는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시기를 리플로는 제가 이제 이 시기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하이닉스로 만약에 대비하자면 저희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도 이제 7월에서 요번 해 이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마도 이제 마치 GPT가 처음 등장했었던 그런 신호탄이 바로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의 어떤 완성된 모습, 규제가 완성된 모습들이 이런 하락 구간에서 발생을 할 거라고 저희가 다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도 그런 신호탄을 울린 게 바로 AI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AI가 나오게 되면 GPU가 많이 쓰이게 될 거고,
그 GPU가 쓰이게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 반도체 같은 그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마 이 시기에 예측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측을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완전히 별개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한 10년 동안 이렇게 나와서 먼저 이렇게 움직여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리플도 알게 되고 이더리움도 알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런 시기 동안 이런 상승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죠. 가상화폐 쪽에서도 이런 상승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규제가 아직 완전히 세팅이 되지 않은 지금 현재 그 1년 정도의 내외의 시간 동안 이런 지금 하락 구간이 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리플 차트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구간이 과연 어떤 구간인가 주봉으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아까도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이제 산을 그리다가 이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N자 파동으로 이제 이 추세 하단에 있는 리플로 치자면 이 하단에 있는 추세 언저리까지 혹은 그 밑단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추세를 견고히 지키고 그 하단 거의 근처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이때 얼마나 하이닉스 이 고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에 비하면 리플도 뭐 여러분들 미안하자고 하는 소리가 꼭 아니어도요. 리플 같은 경우도 그런 앞으로의 이제 기술 발전과 얘의 쓰임새로 보인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보였었던 이 자리 좀 확대해서 보자면요. 최근에서 보였었던 저는 이제 이 하단 영역에 이 추세선을 이 당시 좀 돌파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주봉상 20주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도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는 걸 눈으로 여기서 몇 주 동안 보면서도요, 이 장대 음봉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때 이제 한 3, 4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하단 영역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 영역까지 내려오게 되면 나는 뚜껑을 덮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교만한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진짜 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요, 그냥 덮었습니다. 저도 몇 주 이렇게 덮고 그냥 너 한번 두들겨 패고 싶으면 패봐라. 그냥 내가 멍하니 그냥 맞아볼게. 여기서 이제 제가 대응을 이제 사실 이제 거의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좀 진짜 멍 때리고 이제 아이랑 이제 잘 놀고 그냥 이렇게 제 할 일 하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좀 멀리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구간 네가 어디까지 때리나 보자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달러 차트로는 지금 이 녹색 선이 200주입니다. 200주 이평을 지금 완연하게 이탈해서 거의 300주까지 다을동 말동하는 자리까지 왔는데요. 지금 하나 차트로는 아직 200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차트에서는 뭔가 김프가 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조로 보이지만 이 당시에도 이렇게 터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터치를 해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제가 생각하는 이 빨간색 라인을 하회를 하면서 마치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 박스에서 좀 마감을 쳐주리라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랫단의 박스까지 드디어 이제 그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추세,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이 추세 있죠. 그게 공교롭게도 20주 이평하고 상당히 이렇게 겹치고 있고 요
있고 이 여백 구간이 상당히 이제 시기를 보내줘야 되는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20주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돌파를 해줬으면 이 시기가 상당히 좀 짧아질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이 이 면적이 넓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박스 구간을 이 구간으로 치자면 이 도전을 하는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 하단으로 오시면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공간이 이 위에서 만약에 이 박스 위에서 이렇게 놀았다 한다면 이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 옆으로 횡보하는 이 구간 자체도 이 면적이 좁아지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도 이렇게 확장되는 국면들이 이렇게 의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이제 이 박스의 위아래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지는 장세고, 이 박스의 옆넓이도 이런 박스가 아니라 이런 박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커지면서 시기적으로 좀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SK 하이닉스로 보자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런 그 가상화폐로 치자면 규제의 틀들이 완성되는 시기죠. SK 하이닉스로 보자 그러면 챗 GPT가 드디어 생산성, 이 AI라고 하는 게 생산성 향상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그게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이겠죠. 이게 과연 얼마나, 근데 지금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는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AI들을 막 쏟아내고, 칩들이 막 필요한 시기가 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AI 없이는요, 저 이런 질문도 못해요. 이거 다 AI가 뽑아준 내용들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다 찾아줘. 이거 다 무료로 뽑은 겁니다. 이 내용들. 마치 지금은 AI 없으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시기가 된 겁니다. 저 같은 그냥 맨날 네이버만 쓰던 사람이 이제는 더 넓은 그리고 더 손쉽게 정보를 얻는 방법들을 무료 AI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시기에는 이제 그걸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겠습니까? 이 시기에는 그런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게 있었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시기였는데 그냥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실사용이라고 하는 목적까지 와서 이미 이런 시기에 버튼을 눌렀지 않습니까? 매수 버튼을 이런 시기에 누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좀 치우고요. 만약에 한번 보죠. 어떤 걸 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시기에라도, 하이닉스를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 시기에라도 들어왔겠다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충, 이런 횡보 구간에 그냥 중턱에서 아무렇게나 긋고, 현재 구간까지, 배율을 한번 보자면, 거의 1200%예요. 12배 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나오고 있는 시기는 하이닉스로 치자면 이런 시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문이 강력하게 들여져 있고 주봉상으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의 버튼을 누른 실질적인 시기는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 버튼을 어디서 눌렀냐면요. 여기서 누른 거죠. 여기서. 가격대는 사실 비슷합니다. 저는 이게 리플로 치자면 매수 버튼을 여기서 누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그닥 이렇게 뭐 대단히 이렇게 벌지 못했죠. 왜냐면 제가 이 시기에 들어왔다고 친다면요, 이 시기에부터 지금 현재 구간까지요,
현재 구간까지 30% 수익 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도 이 시기에 이제 하이닉스의 가치를 알고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현재 구간 지금이 이제 우리가 이 시기라고 친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30% 수익 난 겁니다. 30%, 20%, 30%.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본전에 다가와요. 저희는 한 요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죠. 어느 구간일지 모르죠. 지금 현재가 우리가 이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기 닿은 다음에 요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만 구름 밑에서 이렇게 비비적되고 있는 시기라는 것만 알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리플을 대비로 이렇게 들어온 시기를 추정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우리가 뒤에 거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이런 게 남아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 이게 남아 있을 거라고 이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가게 아마 되겠죠. 이 자리 구간에서 나가게 되겠지만 저는 이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고생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딴 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시기에 저희가 가상화폐를 하고 있다가 나 이제 못 참겠다. 가상화폐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만약에 한두 달 전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던 사람이 있다고 친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올라탄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최근에 수익이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기대 수익을 만약에 저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요, 5배 이상 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5배 이상 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으로 치자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220만 원이니까요. 여기서부터 5배 가려면 한 이쯤 가야 됩니다. 이쯤. 여기서부터 5배 가는 게 이제 쉬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쉬울까요? 치면 저는 이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아직 이 큰 박스를 벗어나지를 못한 얘가 하이닉스의 22년도 시기라고 생각하고, 마침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조차도 좀 그와 유사히 닮지 않았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열심히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이제 어떤 실수를 제가 했냐면요, 이 주봉으로 봤을 때 20주를 이렇게 돌파를 제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상을 미리 제가 그려놓은 거죠. 상을 먼저 그려놓고 그 상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측을 못했어요. 물론 예측을 못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온다 그러면 난 뚜껑을 덮겠다, 이런 헛소리를 계속 하면서 마치 이제 그 위험 대응은 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계속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제 대응을 못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좀 약간 기운이 너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거 대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은 털릴 수도 있고요. 괜히 이제 이런 데서 손절을 했다가 더 내려갈 거를 두려워해서 손절을 했다가 물량을 뺏기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대응도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에 대한 그 자책, 그런 게 이제 너무 좀 심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대응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주봉 차트를 보고 여기서 이제 주봉에서 양운을 이탈을 할 때 여기서는 대응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날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그게 조금 이제 한탄스러울 뿐인데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여기도 이제 이탈을 하고요.
돌파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이것도 구름을 이탈을 한 겁니다. 양운을 이탈해야만 이탈을 한 게 아니라 우문을 돌파를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이탈이라고 봐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명확하게 주봉상으로 이렇게 이탈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봉상에서는 워낙 이 양운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주봉상에 어떤 그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날봉으로 음운을 상방 돌파하지 못한 것도 이렇게 상방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조차도 구름을 이탈한 것이다. 돌파를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을 못했다는 자책이 여기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는다는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뚜껑을 덮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구름을 내가 아직 좀 이해를 못했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운을 돌파를 실패한 것조차도 이탈이다, 구름을 이탈이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당히 이제 차트를 보고 왜 내가 대응을 못했을까 계속 이제 수많은 시간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때와 모양이 같았던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돌파하지 못한 것조차도 구름을 이탈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확연하게 양운을 이탈했을 때, 왜 그런 것들을 눈치를 이렇게 못 챘을까? 눈치를 못 채고 이 추세선을 이탈한 것조차도 왜 이렇게 갈 거라고 자꾸 마음속으로 상을 그린 것을 자꾸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밑으로 미끄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를 완연히 돌파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배열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호탄이 있거든요. 그런 신호탄이 올 때까지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의 어떤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알았으면서도 대응하지 못한 거가 너무 이제 좀 속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런 라인들에서 자꾸 이제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구름이나 이평으로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30분 봉으로 보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지역 30분 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가성비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물량을 최대한 덜 뺏기는 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현금화를 하고 나서도 이거를 다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눈치가 빠르고 시간을 여기다 많이 들여서 차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1시간 봉, 30분 봉 보고 하루 왼종일 얘를 들여다보면서 다음 자리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요, 괜히 대응했다가 물량을 뺏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었던 차트는요,
이렇게 좀 차트를 넓게 보면서 이 시기에 마치 하이닉스의 이런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에 물량을 우리가 잘 모아갔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좀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이때 모으겠다고 24년도 겨울 리플이 고점을 찍고 저는 이제 그 당시 5,000원 이상, 이제 10,000원 이상 가면은 하이닉스를 그때 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1만 원대 진입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리플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얘는 닥쳤던 게만 된 거죠. 닭만 쳐다보고 있었던 모습으로 가서 너무너무 이제 속이 이렇게 쓰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얘를 만약에 이 시기 때 알았고, 이 시기 때 모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모을 수 있었던 양에 비하면 여기 이때가 이제 거의 20만 원 돈이거든요. 이때는 9만 원 돈이니까. 그러니까 한 110%에서 120% 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물량을 모았던 사람은 이때 물량을 모았었던 사람에 비해서 물량의 수가 2배가 넘는 물량을 들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리플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물량들을 모아가는 어떤 그런 그 기회와 그 다음에 용기가 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이제 지식이 쌓이는 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왔다 그래서 이제 싸니까 많이 산다,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모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저점 딱 잡아서 이렇게 나 이제 10년 기다릴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하이닉스로 그 수익 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60, 70대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그냥 뭣도 모르고 모으다가 파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증권사 통해 가지고 들고 있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계속 매집이 자기도 원치 않게 매집이 돼서 끝까지 들고 온 분들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좀 알았다 싶을 때는 다 이런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에 들어온 것도 상당히 용감하게 들어왔죠. 왜냐면 이 시기에도 상당히 이제 차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차트 조금만 가파르게 캔들이 서버리면요, 매도 버튼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여기서부터 끌고 온 사람들 10배 수익을 끝까지 들고 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지금 이런 데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모은 사람들이 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 정고점도 이런 자리에서 정고점도 돌파하게 되는 이런 자리부터 카운팅을 한다. 만약에 이제 리플로 치자면 이런 자리부터 카운팅을 한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시기가 리플로는 5,000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한다 그래서도 10,000원, 20,000원까지요. 상당한 수익을 날 수가 있어요. 그 하이닉스도 이 당시부터만 계산을 해도요, 15배가 수익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15배가 될지 5배가 될지 뭐 그건 알 수 없는 영역이 되겠지만요, 기술이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법제도들이 마련되는 그런 시기가 하필이면 이 구름의 아래였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최근 가격으로부터 한 15%, 20%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자리부터 들어온 분들은 40에서 50까지도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시기에도 40%, 50% 이렇게 마이너스 했던 분들요,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큰 이득을 보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이제 곧 한 1년에서 2년 잘 이 시기를 버티면요, 1, 2년 버티면 이런 장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는 날이 한 4, 5년 안에는 이렇게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리플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좀 더 참고요, 잘 버티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한 영상이라 저도 뭐 기운이 막 이렇게 펄펄 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목소리도 막 상쾌하고 맑고 명랑하고 이러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잘한 짓일 수 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 나갔던 애가 가장 큰 효를 보일 날들이 있다.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이 힘든 시기 잘 버티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는 큰 부자가 될 거니까요. 이럴 때는 산책도 하시고 또 이렇게 현금 체결도 하시면서요. 일상생활을 좀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